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신용카드, 특히 카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카드론 잔액이 40조 원이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최근에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고 역대 최고치,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정확하게는 39조 9,64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고 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에 대한 금리가 14.26%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카드에서 마다 다르지만 굉장히 이자 금리가 높은 거죠. 원리금을 갚는데 원금의 15%가량이다라는 거는 어떤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금리에 가깝죠. 지금 현재 이자 제한법상 20% 이자가 최고치인데 거의 15%면은 정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 절대 쓰면 안 되는 수준의 돈이죠. 근데 이런데도 카드론 사용 금액이 매우 늘고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조 7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2022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카드론 잔액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게 제목에 이런 부분을 단 기사들이 있었어요. 계속되는 서민의 고통. 그러니까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 서민이다라는 걸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카드론을 주로 쓰는 게 서민이고 카드론 잔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걸로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고 고금리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죠. 카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수백만 원에서 많아야 수천만 원 선 대출인데 이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가 평소에 이 카드론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에어백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냥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카드론 대출이 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계속해서 카드론 잔액이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소에 경제적인 에어백이 전혀 없다. 제가 과거에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최소 1년치 아니면 3년치 정도의 이제 생활비 정도는 통장에 있어야지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카드론을 받아서라도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상황인 부분이 저는 눈에 보였습니다. 카드론을 쓰는 이유는 제가 실무상 경험으로 보면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이 두 가지가 큽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급전이 필요한 상황은 실직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하게 써야 되는 돈이 마련되기가 어렵거나 또 사고가 났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고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솔직히 개인적 경험으로는 더 많은 비중인 거는 생활비 부족이었어요. 물론 옛날부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들은 제외를 한 거고요. 근데 이 생활비 부족이라는 부분은 사실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론이 성행하는 이유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보통 분석에서는 제2금융권 등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2금융권이 보통 우리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인데 일반 서민에게는 돈을 빌려줘도 회수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문턱이 낮은 그래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요. 상호저축은행 여신잔액 3월 말 기준 101조 원 정도인데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빌려주는 돈을 많이 줄이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카드론으로 옮겨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도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빚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통장에 현금성 자산으로 경제적 에어백이 될 만한 돈이 들어있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달 월급 받아서 이번 달 생활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 주로 활용되는 게 바로 신용카드고 급전이 한 달 정도 땡겨 써야 된다. 그러면은 생활물품을 소비하거나 이런 카드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가 활용이 되는 거죠. 사실 언론들은 이거를 서민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실은 서민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번 돈보다 많이 쓰는 사람들의 고통 이렇게 표현해야 저는 옳다고 보고 있어요. 누구나 돈이 없는 시절은 있었고 내가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모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버는 돈보다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버는 돈보다 적게 쓰면 당연히 돈은 모이니까요.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정말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월급을 번 걸 모두 소비하면서 살고 있다. 심지어는 빚까지 끌어 쓰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뭐 실직의 상황이나 가족들에게 우환이 생겼거나 뭐 몸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위기와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모두가 평생 건강하게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렇지 못하다는 거고, 이런 예측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궁핍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누차 많이 강조하는 바로 갚아야 되는 돈이 있으면 시야가 매우 좁아진다는 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경제적 여유의 가장 큰 장점은요, 미래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여유 시간이 있다는 점이에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삶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계속해서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과거에 찰스 디킨스라는 그 19세기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데이비드 코퍼필드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연 수입 20파운드, 연 지출 19.6파운드는 결과는 행복, 연 수입 20파운드, 연 지출 20.6파운드면 결과는 불행.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행복을 지키는 가장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방법은 내 수입 범위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를 가장 불행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추천하면 돼요. 빚지면서 생활을 해라. 너가 버는 돈보다 많이 써라 라고 하면은 불행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드론이나 이런 신용카드 사용이 바로 대표적인 이런 상황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뭐 지혜, 지식,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떤 투자에 대한 판단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노력과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빚을 지면서 생활하지 않는, 정말 당연하고도 타당한 이런 이야기를 지키는 노력과 인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오늘은 여기에 조금 심화 버전으로 만족지연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교육학이나 심리학 책에서 자주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채널은 책을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명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1970년대 실험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쯤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이 실험에 대해서는 이 비판론이 좀 있기는 하지만, 만족지연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 향후 학업 성취도나 추적 조사를 한 연구였는데, 실험은 이런 거예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일정 시간, 보통 15분이었는데 15분을 참으면 한 개를 더 준다고 했을 때, 이걸 버텨서 2개를 받은 아이와 그렇지 못하고 바로 한 개를 먹어버린 아이의 이후 학업 성취도나 여러 가지 삶의 행적이나 어떤 사회적 성공, 이런 부분이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예요. 보통 이제 언론이나 뉴스 기사들은 서민들은 생활비로 인해서 저축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전제하고서 기사를 쓰시는 것 같아요. 아까 카드론을 서민의 고통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생활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버는 돈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상황이다. 그거는 아마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을 테니까. 근데 최저생활비 이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돈을 당연히 버는 것보다 많이 쓰게 되면은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대다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내가 누려야 되는 생활 수준에 대한 기준치가 높은 거예요. 솔직히 자기가 버는 돈보다 생활 수준을 낮추면 당연히 자산이 모입니다. 이런 생활을 참으면서 자산을 모으는 작업이 되지가 않는 거고, 결국에 이거는 만족지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돈을 불리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만족지연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10년대 초반에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그때 집값이 계속해서 정체 또는 떨어지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막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으셨던 분들이 하우스 푸어다 이래서 굉장히 조롱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라고 대두가 됐었는데, 결국에 이 문제도 부동산이 오르면서 사실 해결이 됐죠. 사실 단기간에 빨리 부자가 되려 하는 거가 즉시 만족하고 싶은, 그러니까 쉽게 성취하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가 사실 만족지연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현자분들은 살아가는 내내 만족지연을 추구를 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을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주변을 보아도 만족지연의 개념을 실행하지 못한다. 뭐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일단 최근에는 1차적으로 생각나는 즉각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고통스러우면 그만둬라, 힘들면 당장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게,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뭐가 필요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걸 즉시 충족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아이는 사실 공부라는 작업을 버티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공부가 재밌을까 아니면 게임이나 밖에 가서 노는 게 재밌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후자를 고를 겁니다. 공부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야 되고, 이거에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인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자산을 모으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만족지연의 행위인데, 누구나
누구나 자산을 모으는 행위 대신 즉각적인 소비를 택하는 게 쉽죠. 그리고 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하는 것보다 누워서 자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는 쉬운 행위 중에는 가치 있는 행위가 거의 없다. 보통 많지 않다는 것인데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잠언을 좋아하거든요. 잠언의 6장 10절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쉬운 성경 버전인데 조금만 더 자야지, 그리고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베개를 하고 누워야지 하다 보면은 어느새 가난이 강도처럼 너에게 들어닥치고 빈곤이 무장한 용사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만족지연에 대한 이야기겠죠. 터미닐수록 돈이 없을수록 사실 돈을 중요시하고 더 대비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그냥 단적으로 제가 경험한 부자들은 만족지연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요. 제가 경험한 가난한 분들은 현재만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직 등 위험 상황에 훨씬 취약하지만 훨씬 더 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끔 영상에서 언급하시는 분 중에 찰리 문거라고, 지금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노력하고 그리고 약간의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노력이 우선이라는 거죠. 보통 장기적인 시야, 이게 약간의 통찰력이겠죠. 요거를 가진 상황에서 노력을 하는, 만족지연을 하는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앞의 것만 보고 충족시키려고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공하기가 힘들고, 자산을 모으지 못한 분들은 이 만족지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당장에 일단은 내가 돈을 좀 못 벌더라도 그거보다는 뭔가 많이 쓰거나 아니면 거의 준하게 쓰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제가 몇 번 강조하긴 했었지만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꺼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족지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